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와 빠른 전개로 인기를 더해가는 미녀와 순정남 27회가 방송됐습니다. 백미자와 지영이 모녀로 판명되는 이야기가 몇 회에 걸쳐 전개될 거라 예상했는데 27회에서 바로 결론이 나왔네요. 이번 회차에 드디어 지영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네요. 이상한 아줌마라고 생각한 백미자가 자신이 엄마라는 것, 자신이 과거 그 유명한 배우 박도라였다는 것. 그런데 결국 엄마를 만나 사랑하는 남자와는 또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듯 보입니다. 26회 엔딩에서 백미자는 지영을 따라가 그녀의 옷을 강제로 올리며 등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영의 등에 도라와 똑같은 모양의 정삼각형 점이 있는 겁니다. 백미자는 깜짝 놀라며 너 도라 맞구나. 도라야, 내가 네 엄마야 라며 말했지만 지영은 술 취한 아줌마의 술주정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취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유 라며 밀쳐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미자는 얼굴을 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다니 혼란스러워하던 백미자는 한 가지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백미자는 도라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떠올리고 호두를 넣은 고구마 스무디를 만들어 도라의 촬영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백미자는 이재동에게 배우와 나눠 먹으려며 이 차를 건네고 숨어서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 음료를 마신 지영이 바로 가려움을 나타내며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백미자는 지영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번엔 지영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영의 머리카락을 뽑아가 유전자 검사를 해봅니다. 모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백미자는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도식과 백미자는 지영을 찾아오고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본 지영은 아무 기억이 안 나 믿겨지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줄 알았던 할머니와는 아무런 핏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영은 객관적 사실은 확인됐지만 머릿속엔 전혀 기억이 떠오르질 않으니 이 모든 사실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필승이 파리에서 상을 탄 소식이 대서특필돼 선영도 수연도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필승이 돌아오는 날 집안은 맛난 음식을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필승이 없는 사이 지영에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진단은 태희에게 바람맞고 술에 취해 필승의 집을 찾아와 지영이를 부르며 난동을 부리고 이 일을 핑계로 소금자는 지영을 내쫓게 됩니다. 공진단이 정신을 못 차리자 홍혜교는 이유를 묻고 진단은 그 촌딱이 도라를 닮아서 마음이 간다는 취중 고백을 합니다. 소금자의 온갖 악담을 들은 지영은 할 수 없이 집을 나가는데요. 마침 그때 백미자와 도식이 지영을 데리러 와 오갈 데 없는 지영은 백미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백미자는 지영에게 과거 네가 잘 나갈 때 우리가 100평집에 부자로 살았는데 자신이 도박에 중독돼 사채를 끌어다 쓰고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 너한테 원래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그 고필승놈 때문에 네가 파혼당하고 광고도 끊기고 망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놈은 널 죽게 한 놈이고 그놈 집과는 원수관계라고 말합니다. 지영은 필승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앞뒤가 맞는 백미자의 거짓말에 넘어가 필승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영과 연락이 안 돼 안절부절하던 필승은 귀국하자마자 지영이 나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승은 엄마나 할머니가 모진 말을 해서 지영이가 나갔을 거란 생각에 가족들을 의심하며 화를 내고 소금자는 공진단이 찾아왔고 그래서 소란이 일어 한마디 했다는 변명을 하는데요. 그때 지영이 만나자는 문자가 와 필승은 한 걸음에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필승의 기대와 달리 지영은 싸늘한 태도로 물어봅니다. 감독님, 내가 박도라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짐작도 못한 지영의 이 질문에
필승의 놀란 표정이 비추어지며 27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회 지영은 필승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결국 필승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지영이 빨리 기억이 돌아오거나 그 추문의 주인공이었던 대역배우가 돌아와 양심선언을 해줘야 할 듯 보입니다. 백미자는 필승을 만나 지영이 내 딸이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말 안 한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온갖 악담을 퍼붓고, 이에 필승은 진실을 말하면 다시 돌아가 과거처럼 너무 힘든 삶이 될까봐 말 안 했다고 받아쳤습니다. 백미자는 앞으로 도라랑 절대 만나지 말라고 음포를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 해도 또다시 백미자의 말만 듣고 지영이 필승을 밀어내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도라일 때도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해 시청자들이 원성이 좀 있었는데요. 또다시 도돌이표가 되어 혹시 고구마 답답 전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음 28회에선 두 사람이 헤어지는 상황이 그려질 듯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전개에서 지영과 필승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28회가 방송됐습니다. 이번 회차에 드디어 지영이 자신이 박도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영이 가족을 찾게 되자 필승과 지영은 사이가 틀어지고 지영의 삶도 다시 힘들어지게 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 백미자의 말만 믿고 현재 사랑하고 지금까지 도와준 필승에게 하루아침에 이별을 통보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27회 엔딩에서 지영은 백미자로부터 필승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몰락했고 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네가 누군지 알면서도 말 안 하는 천륜을 끊는 나쁜 놈이라고 듣게 되는데요. 그러자 지영은 백미자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승을 만나러 갑니다. 감독님, 설마 내가 박도라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필승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27회가 끝났었죠. 필승 집에서 쫓겨나 백미자와 함께 살게 된 지영은 따뜻하게 반겨주는 도식 도준을 만나 가족을 느끼게 되고 어릴 적 기억도 조금씩 되찾게 되지만 정작 백미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은 미자의 이간질로 인해 필승을 나쁜 인간으로 오해하게 되고 자신이 도라라는 걸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필승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필승은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지영 씨를 다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지영은 자신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필승이 야속해 헤어지자고 말하고 돌았습니다. 그 후 백미자는 필승을 찾아와 지영이 도라인 줄 알면서도 숨긴 사실을 따지며 다시는 도라를 만나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필승은 백미자에게 당신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필승은 지영이 이제 도라가 되어 혹시라도 또 과거의 삶이 반복될까봐 걱정되지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필승은 지영을 다시 만나 도라로 살게 되면 힘들어질 테니 지금의 이름으로 살라고 날 만나지 않아도 좋고 다시는 볼 수 없어도 좋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백미자를 떠나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해보지만 지영은 필승의 진심 어린 조언을 오히려 엄마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오해해 차갑게 돌았습니다. 필승은 지영이 기억을 되찾으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말하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며칠 후 백미자는 언제 난리쳤냐는 듯 안면을 싹 바꾸고 웃으며 다시 필승을 찾아오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소리 지른 일로 감독인 필승이 도라를 내칠까봐 와서 가식을 떠는 거죠. 이에 필승은 도라를 돈 버는 기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미자는 벌써부터 본색을 드러나며 신났습니다. 딸 도라를 이용해 이제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을 벗어날 서광을 발견한 거죠. 백미자는 도라의 매니저였던 현 팝콘 엔터 대표인 제동을 찾아가 지영이 도라임을 밝히고 지영을 미끼로 공동대표로 수익 반반 하자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한편 공진단은 매일 꽃을 들고 태희를 찾아가 관계 회복에 성공해 마침내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그래놓고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지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필승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소금자로부터 지영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공진단은 지영이 필승의 드라마에 캐스팅됐던 사실을 알고 장수연을 찾아가 필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일한다고 비난하며 투자금을 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말을 빌미로 수연도 필승을 압박하자 필승은 수연에게 지영과는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필승이 지영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장수연은 내심 기뻐하며 자기 맘대로 필승의 맞선 자리를 주선하는 선 넘는 행동을 했다가 결국 필승은 물론 친구 선영에게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드라마 말미에 필승이 고고엔터의 대표 감독이 된 것을 축하하러 온 마리는 수연과 함께 세트장 설치를 점검하고 있는 필승을 보러 가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세트장 가벽이 무너져 필승을 덮치려 하자 수연은 본능적으로 필승을 감싸며 쓰러집니다. 이런 수연 덕분에 필승은 다치지 않았지만 수연은 오랜 시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필승의 가족들은 수연이 필승을 구하려다 다쳤다는 소식에 놀라는데요. 거기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수연이 우리 필승이라고 애타게 부르자 가족들과 필승의 놀란 얼굴이 비춰지며 끝이 납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 수연이 필승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질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다음 회 백미자와 함께 살게 된 지영이 다시 도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연히 도식이 동료와 싸움이 붙어 합의금 5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미자는 아들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도라에게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압력을 넣게 되는데요. 한 번에 3천 받는 일, 대체 뭘까요? 이 일로 인해 지영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맞게 되는 듯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